그럼 지금부터 제72회 정례에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환 의장님께서 제72회 정례의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먼저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고 해외 사례처럼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등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고비마다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진단검사 받기 등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에 활기를 되찾고 모두가 바라는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길 기원하며 우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제7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과 11월 11일부터 35일간 열리는 제72회 정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의회가 우수상인 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특히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와 지역 일꾼을 주민이 직접 뽑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그리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발맞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소로서의 미래상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비롯해 연구모임, 각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사항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3일에는 지난 3월 출범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 시민 점검단의 7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시민 점검단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회단식을 가졌습니다. 시민 점검단은 생활권별 자전거 도로 상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27일에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주관으로 2022학년도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세종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교조 세종지부, 세종교사노조,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연서중학교 학부모회 등 관계자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선진적인 세종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살리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세종시 교육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참석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급식단가 상향 검토 등 학교급식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급식단가 상향,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 급식 관련 소통창구 마련 등 다각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국내외 의정연수를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시와 로컬푸드 상생협력을 체결한 제주도의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 대해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으며, 특히 11월 1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홍콩의 완차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연수는 현지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현지 가이드의 중계를 통해 지역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현지인과 양방향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새로운 방식의 의정연수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 지방의회 의정연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홍콩의 도시재생 사업과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탐방 결과는 잘 정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우리시 정책 제안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제72회 정례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72회 정례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11일부터 시작됩니다. 12월 15일 수요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시와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1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상황 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7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5건, 동의안 13건, 예산안 10건, 의견 청취 1건, 기타 안건 4건 등입니다.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평석, 이순열, 서금택, 임채성, 안찬영 의원님 5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며, 11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노종용, 박용희 의원님 2분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병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의 심의 의결이 있고, 정례의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병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포함한 주요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장님의 브리핑과 이번 회기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정부에서도 코로나19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하루빨리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께서도 일상과 생업에 활기를 찾으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72회 정례회 동안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청취, 11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9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권에 대한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은
1조 9,213억 원이고 이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 도시, 건설, 환경, 농업 등 분야에 편성 제출된 7,523억 원의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와 건설 산업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은 고려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은 적절한지를 세심하게 살펴 2022년에는 37만 우리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6건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면적, 비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화 사회 수준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5년마다 노인 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장애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서의 통보 기간을 정하고 가로수 하자 검사 기간을 하자 책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로 명확히 하여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학교 내 보행 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과 재활용품 보관소를 가설 건축물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시정의 방향과 가치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보행 시 겪게 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세종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 조사 실시와 지역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각종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 초기부터 보행 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시민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설의 체계적 설치 및 유지,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세부 규정, 자전거 이용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무단 방치 자전거의 활용 위임 범위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여 자전거 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거치대 등 자전거 주차장이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마일리지제 이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예결위 소관 주요 안건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인수 의원입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시민 여러분과 또 기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언론 브리핑에 처음 참석했는데 주요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세종시청과 교육청에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2조 1,807억 원보다 535억 원 증가한 2조 2,342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 등 변경 내용과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321억 원보다 52억 원 증가한 1조 373억 원 규모로 지난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전출금 등의 증액 사업들에 대한 편성과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의 정리를 통해 2021년도 예산 불용 예상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 심사에 있어 당초의 사업 목적에 맞게 예상이 조정되어 있는지를 보고 특히 현실적으로 올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의 예산 감행 여부를 비롯하여 예산 2월 사업의 적정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가 제출한 2022년도 본 예산안은 1조 9,213억 원으로 2021년도 본 예산 1조 8,173억 원보다 1,04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2년 본 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 그리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45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2,549억 원, 공공행정 분야 1,77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19억 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4,459억 원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723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에 22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 분야는 1,079억 원으로 수돗물 정수 구입에 146억 원, 자동 집합시설 운영 10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778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5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37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대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시의 주요 산업 예산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예결특위위원님들과 꼼꼼하게 따져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2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총 8,704억 원으로 2021년도 본 예산 8,208억 원보다 496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은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과 보충 학습 지원에 167억 원, 과밀 학급 해소와 직업계고 지원에 30억 원 등 교육 회복 분야에 1,02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스마트 스쿨 구축과 같은 미래교육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145억 원, 고교 학점제 기반 마련에 89억 원 등 미래교육 분야에 446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 현장 방역에 30억 원, 교육환경 개선 284억 원 등 교육 안전망 구축 분야에도 805억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걸맞는 학교 안전과 세종교육의 미래 학습 환경 구축, 예산 등을 중심으로 소중한 재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롯이 반영되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사업들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 편성되어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조정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전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가 있는 11월 26일에 2022년도 본 예산안은 12월 15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일부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되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35일간 진행되는 제72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5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관리계획안 등 총 34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713억 2,300만 원 대비 총 230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조 943억 8,300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한 후 긴급을 유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8,701억 3,400만 원 대비 총 1,132억 2,700만 원을 증액한 9,833억 6,100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편의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시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등 정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 예술의 전당 개관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 변경 등을 일괄 규정하여 문화시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문화시설 사용 허가를 위한 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대규모 및 기획 공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형 기초 생계급여 관련 사항 등 관련 법률과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 생계보조급여를 세종형 기초 생계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 신청 처리 결과 통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 등 예술인 복지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및 위탁, 대행, 재정 지원 상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 홍보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및 생활 안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기능 및 시설 지원, 최중증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지정 및 주간 보호시설의 이용 대상, 퇴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프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 여성프라자의 운영 활성화와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양성평등교육, 여성의 취업,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플라자의 기능과 시설의 이용 신청,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정보공개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작은 목욕탕 이용 시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이용자에 대한 편익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목욕탕 입장 전 또는 천재지변, 관리자의 귀책 사유 등 발생 시 이용료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 시립도서관의 운영 세칙, 정기 휴관일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시립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11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 시립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에게 걷기 운동을 적극 장려해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2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려금 지원 기준 및 지원 신청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장려금을 지원 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의원입니다. 중앙대책본부의 전국 및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를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국민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분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일상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1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본 예산안,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총규모 1조 37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1억 원에서 52억 원을 증액, 시청 시민안전실은 총규모 491억 원으로 기정예산 465억 원에서 26억 원을 증액, 시청 소방본부는 총규모 567억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원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2월 사업 및 불용 예정액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2022년도 예산액을 올해보다 496억 원을 증액한 8,704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 결손 및 회복 지원, 유아, 직업계고, 취약계층 맞춤 지원, 과밀학교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원격 미래교육 및 고교 학점제 기반 구축과 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교육 예산을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시민안전실은 128억 원을 증액한 564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 확충과 재해 예방 및 위험지구 개선 정비, 국가하천 및 소하천 관리,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등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안전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올해보다 53억 원을 증액한 60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현장 활동 장비를 보강 지역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사 구축 및 환경 개선을 통한 대시민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안전 분야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5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내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교육기관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재난 시 안전사고 대응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안전 취약 계층 등에게 골든타임 이내에 긴급 상황 내용을 전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네 번째, 손인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 영양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학생의 영양과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및 식생활 개선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차성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구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브리핑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세종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